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준홍 수중운동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신체적인 이완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요법인 와츠 요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츠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수중운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와츠 요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츠는 1980년대부터 이제 소개됐는데요. 그거를 처음 만드신 분은 해럴드 덜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지압사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물에서 지압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돼서 그 다음번에도 또 이제 물에서 했더니 또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젠 시아츠라는 이제 선지압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고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와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와츠 메소드는 저희 1997년도 저희 수중재활센터가 오픈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와스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2000년대부터는 이제 전문요원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중에서 하는 치료사분들께 전문요원 교육을 해서 그 와츠 요법을 전국에 이제 교육을 했었고, 2004년도에 저희가 그 미국의 와츠를 관리하는 와바라는 협회가 있는데 그 와바 협회에서 저희 지부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한국 지부가 되었고 2010년도부터는 저희 자체 선생님들이 국제 강사가 돼서 전국에 있는 수중재활 관련된 분들의 전문용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츠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터라는 말하고 시아츠라는 말하고 합성어예요. 그래서 워터의 WA 그리고 시아츠라는 지압인데 시아츠라는 거에서 뒤쪽에 TSU를 합해서 WATSU 그래서 와츠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워터에는 부력, 저항, 수압, 수온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츠에서는 지압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락선, 그 다음에 차크라 이런 것들이 그 양쪽의 물의 특성과 이제 시아스 지압의 그 특성을 이렇게 합쳐서 물에서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서 그 에너지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와츠란 이름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와츠의 이론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와츠는 그 처음에 만드실 때 이제 탄트라라는 인도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안에 차크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까 지압의 지압점, 경락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차크라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차크라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인도 말로 바퀴, 원형, 그 다음에 운동의 중심 센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7군데의 운동의 중심 센터에서 에너지가 고루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그 와츠를 만들었는데 그 에너지가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7군데에서 골고루 에너지가 잘 나오는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거나 이랬을 때 그 7군데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고루 나오지 않아서 앞에서 말한 지압점을 누르고 경락선을 당기고 그 다음에 틀고 흔들어서 원활하게 해서 그 7군데의 에너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와츠의 가치 아니면 치료적 의미 이제 요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독립, 마음에서도 독립 이 두 가지의 말을 같이 씁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한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떠서 스트레칭을 받는 그래서 몸의 힘듦 아니면 그 지친 내 몸을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생각, 스트레스, 힘듦 이런 것들을 와츠를 받는 동안에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가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분리를 시켜서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의 인게이지먼트 독립을 위해서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따뜻한 물에서 와츠 동작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파가 이제 명상파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널, 와츠에서 나오는 이제 저널 안에 이런 걸 연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명상파가 나와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안정시켜주는 이런 파가 나오는, 그래서 신체적인 이완,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주는 이런 디스인게이지먼트, 독립에 대한 내 몸에서 분리시키는 이런 효과가 하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릴렉제이션이에요. 이완이에요. 따뜻한 물에서 신체 이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이완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자세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움직임의 패턴 때문에 완전히 이완되지 않는 몸의 일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을 이완시키는 재교육에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릴렉제이션의 효과가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서부터 해소. 아까 디스인게이지먼트 말씀드렸는데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수중에서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내 뇌에 편안하게 활성화되고 뇌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코티졸 같은 게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강화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돌핀이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감소가 좀 완화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액션 리액션인데요. 작용, 반작용. 이거는 뭐냐 하면 수중에서 와스를 하다 보면 이제 강하게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빠르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임에 따라서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시버라고 할 텐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리시버들이 그거를 100% 다양한 동작, 따뜻한 물에서 스트레칭 동작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중에서 움직임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속 내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다섯 번째는 환경이에요. 이제 앞에는 직접적인 부분들, 이완되면서 심리적 안정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따뜻한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물의 특성 중에 이제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온도가 한 1도 정도만 내 체온과 같은 온도나 여기서 1도 정도만 올라가면 내 몸의 면역력이 5배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따뜻한 물에서 편안하다 보니까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안에 림프구 수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면역 세포들이 더 좀 증가하고 림프구 수가 더 증가하고 해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진대사에 좀 영향을 주는데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엔자임이라는 거, 효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2,000개 정도의 효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소장에서 분해시키고 대장에서 흡수를 할 때 이것들이 충분히 효소들이 발효를 시켜서 내 몸에 흡수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흡수를 하게 하는데 내 체온을 유지시켰을 때랑 1도 높았을 때 가장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내 몸에 체온을 올리면서 그 에너지 흡수라든지 또 하나 만성질환, 그러니까 만성 통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들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자기 체온보다 한 1도 정도 아니면 더 이상으로 평상시 온도가. 그래서 수중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암에 대한 억제력이나 아니면 면역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내 몸을 따뜻한 그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체온 저하인데요. 그거는 아까 반대 얘기죠. 만약에 물이 차다거나 와츠를 하는데 물이 차다거나 아니면 손발이 찬데 따뜻하게 유지 못하고 계속 차 있을 때, 그럴 때는 대사 활동이 좀 감소가 되고요. 면역력 또한 저하가 되고 그리고 암 발생 가능성이 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좀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추운 환경에 계속 노출됐다거나 이럴 때 이제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앞에 드렸던 체온이 높았던 것보다 그 반대적인 그런 효과들이 내 몸을 계속 자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스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신체적인 이완 플러스 이 환경적인 그 따뜻한 물이라는 환경이 이 치료적인 효과에 가장 더 와츠라는 메소드를 하나로 완성체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치의 분류인데요. 한 5개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퍼스널 와치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하는 퍼스널 와치, 가장 보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룹 와치. 이거는 일본 쪽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시행을 했었던 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 와치. 스파 와치는 이 스파, 그 온천이 나오는 곳에서 하는 거를 스파 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 스파 와치는 약간 좀 그 와치 동작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욕조 안에서 많은 움직임 없이 물의 흔들림, 그 신체 흔들림으로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홈 스파 와치라 그러고요. 클리니컬 와치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을 클리니컬 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치가 이제 5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더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이냐는 여러 영역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보면, 수중 재활 쪽에서 이제 뭐 저희 같은 수중 재활 센터에서 이제 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신체적인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좀 유지시켜 주는 것, 그다음에 신체 정렬. 와치는 왼쪽도 한 번 하고 오른쪽도 한 번 해서 좌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정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근의 움직임까지 자극을 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능 중심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재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파 마사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호텔 쪽이라든지 아니면 온천 나오는 쪽에 이렇게 스파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호텔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와치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 이제 체형 관리라든지 아니면 근이완, 그다음에 뭐 그 기의 순환, 뭐 혈행,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순환 중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편안함과 그다음에 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마사지 쪽으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때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면증, 뭐 대인 관계 개선,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것들을 와치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이제 유의미한 그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좀 중점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재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파 쪽에 마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으로 해서 그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것인지, 이 3가지의 그 접근을 가지고 와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치의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압점, 그래서 365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락하고 경락선이라고도 하고요. 메리디안이라고 하는데, 앞쪽에 5개, 뒤쪽에 5개, 양 옆에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경락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크라, 7군데의 운동 중심 센터, 에너지가 나오는 곳, 이렇게 차크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치는 해주는 사람은 기버, 그리고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치를 할 때는 그 용어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은 기버, 받는 사람은 리시버.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에요. 이제 어떤 자세로 와치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PPT에서도 이게 잠깐 보실 수 있을 텐데, 요 분이 그 헤럴드 덜이세요. 이 와치를 창시하신 분이 한국에 2번 오셨는데요. 그때 세미나 때 찍은 사진입니다. 머더 핸드하고 파더 핸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시듯이 머리 쪽에 팔을 댄 곳은 머더 핸드, 엄마 팔에서 안정을 줘야 되고 편안함을 줘야 되는 팔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 허리 쪽에 우리가 말할 때는 세크럼 2라 그러거든요. 이게 천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거기가 플로팅 포인트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몸에 물을 띄울 때 가장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손을 놓고 머리에 두는 그 머더 핸드는 우리 후두하고 그다음 귀 뒤에 이렇게 동글 튀어나온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요 후두와 귀 뒤에 나오는 이 돌기를 요 팔에 가볍게 머리를 대고 거는 거예요. 잘못해서 목을 잡았을 때는 머리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두 번째 너무 쪼여서
혈액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행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세를 많이 연습을 하는데, 엄마 팔에는 후두를 팔꿈치 쪽에 대고 양 옆에 귀 뒤에 돌기를 대서 머리를 받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받치는 팔은 이제 왼쪽 팔인데요. 보시기에 그 팔은 세크럼 2의 이 포암 쪽 아래쪽 팔을 손등에 하늘로 가게 해서 가볍게 받치는 자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발의 자세는 무릎이 구부러진 자세에서 거의 가슴보다 약간 잠기는 그 자세에서 양쪽 무릎이 바깥쪽 그 무릎에 맞게 발끝이 가 있는 이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왓츠의 그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아까 기보 리시버처럼 하나는 새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크레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새들은 해주는 사람, 기보 무릎 위에 얹혀놓는 거예요. 무릎, 다리 위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앉히는 거는 사이드, 옆으로 된 새들이라고 그러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 오픈 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레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레들은 기보, 해주는 사람의 어깨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팔을 얹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얹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얹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크레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얹어놓으면 헤드 크레들,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레그 크레들. 아마 밑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왼쪽이 헤드 크레들, 오른쪽이 레그 크레들입니다. 다리가 무리로 이렇게 어깨 위에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트랙션, 이렇게 당기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경락선을 당겨서 지압의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락선을 당기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틀어서 자극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하는 운동들이 있고요. 돌리고 마지막에 웨이브, 흔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젠 시아츠, 선지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와스 동작을 테크닉을 주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깊이, 이제 풀의 깊이인데요. 보통 기보의 3분의 2 포인트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한 4m, 3m 정도. 퍼스널 와츠 1대1로 할 때 그 정도고, 온도는 제가 할 때는 한 36조, 기본적으로 자기 체온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돼요. 근데 나랑 같은 체온으로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따뜻하다 느끼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수온은 체온보다 살짝 높게 한 37.5나 이 정도로 했을 때 끝날 때까지 따뜻함을 느끼고 와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와츠의 진행인데요. 와츠의 진행을 이제 보시면 그 처음에 라포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라포 형성이 없으면 긴장을 하고 무서워해서 와츠를 할 때 정상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기보를 믿게, 그 다음에 리시버 받는 분이 그 기보한테 이 정도면 충분히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라포 형성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줬을 때 이제 자유로움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세 번째, 기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 아까 말한 경락을 틀고 당기고 흔들고 하는 동작들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 단계가 되면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받는 리시버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순환을 해줘야 와츠를 받았을 때 너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힘든, 두 분이 너무나 힘들게 와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힘을 바짝 주고 있고 해주는 기보는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 와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식스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 식스 포지션은 그 기본적으로 6개의 동작인데요. 와츠를 하기 전에 정지 동작에서 자세 연습을 하고 하는 걸 식스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 포지션은 이제 와츠 하기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연습하는 6개 동작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룹와츠. 그룹와츠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뭐 일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이제 그룹 서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리시버가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런 와치를 그룹 와치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치료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뭐 세미나나 할 때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이제 리시버를 느낄 때 그때 진행하는 거를 이제 그룹 와치라고 하고요. 클리니컬 와치는 치료적인 와치인데 저희 한국은 1997년도에 들어왔을 때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은 아예 하질 않아서 저희가 그 재활적으로 와츠를 사용하는 게 국내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와츠가 높게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요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외국은 그냥 퍼블릭하게 그냥 내가 언제든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고 마사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거 받으려면 아마 좀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스파 쪽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클리니컬 와치고요. 그 다음에 스파 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스파에서 이제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경락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좀 더 추가해서 다양하게 그 와치를 응용해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파 와치라는 거는 꼭 정해졌다기보다 스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사람의 주의점, 기보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리시버의 교감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하고 요 무지, 손끝이 아니라 요 무지를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하듯이 만져주고요. 와스 2가 넘어가면 지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손끝으로 지압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편안하게 터치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와 입은 수면 위로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그 리시버의 표정 변화,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고 그 상황이 안 좋고 하는 거를 말을 안 할 때 볼 수 있는 게 얼굴 뭐 표정, 찡그림, 피부 색깔, 입술 색깔, 호흡 해서 숨의 강약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시버의 상황을 볼 때는 기보가 항상 얼굴을 주시하면서 와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기보의 주의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온, 너무 높거나 너무 차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와치의 효과인데요. 와치의 효과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심리적인 안정, 신체적인 이완에 관련되어 있는 뭐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패턴들,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 하듯이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와치는 응용 학문 아니면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고치겠다기보다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의학적인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같이 접근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근경직 감소, 관절 가동 범위 향상, 수면 패턴, 심리적인 안정감,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금기사항은 뭐 피부병, 전염병 이런 그 전염성 있는 병 절대 안 되겠죠. 화상, 뭐 염증, 뭐 창상, 다 나물지 않는 상태에서 또 들어오시면 감염의 위험이 또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저혈압 이렇게 약으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물에 들어갔을 때 좀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요. 근이나 건, 인대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 더 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염증 반응 다 끝나고 나서 재활 단계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 그 교육 단계예요. 그래서 총 한 4단계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베이직 와치. 처음 배우시는 이제 방법이 이제 베이직부터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와치 1단계. 이때부터는 이제 국내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제적인 자격증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치 2,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와치 3. 이렇게 해서 저기 4단계로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상단에 전문 요원 교육 란이 있거든요. 거기 보셔서 확인하시면 교육 스케줄이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와치에 대해서 뭐 처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었고 와치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고, 그 다음에 와치의 효과, 의미, 가치가 뭔지,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와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요법을 가지고 이제 좀 뭐 어려움이 있는 뭐 이렇게 심리적이라든지 신체적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법을 쓰실 분들은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교육 이 단계 안에서 문의 주시면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차후에 더 관심 있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